이분은 대출을 받자마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까지 곧바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분이 우리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대출을 받자마자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시 결정까지 곧바로 받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고 단 한 번도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라고 봐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채권은 면책받을 수 없는 채권이다 라고 하면서 개인회생 법원에 이의신청도 함께 제기했는데요. 물론 우리 사무실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요. 채무자는 이 금감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대출을 받을 당시부터 해당 대출은 곧바로 변제가 되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말에 속아서 철석같이 믿고 대출을 일으키게 된 건데요. 대출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은행 직원을 속여서 이에 속은 은행 직원이 처분행위, 즉 대출을 해야 성립하는 거죠. 이 채무자는 그런데 처음부터 은행 직원을 속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기의 고의가 없는 거였죠. 심지어 해당 대출금은 본인이 취득하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모두 곧바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채무자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이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다 라고 단정하면서 회생 사건을 기각시켜 주시라 라는 그런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채권자가 사기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생 채권이 불법 행위 채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경우처럼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에 그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될 수는 없겠죠. 원칙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는 채무 불이행에 불과하고요. 이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의 문제지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때부터 애초에 갚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거나 또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갚을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빌려야 성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갚을 의사는 입증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갚을 능력은 입증이 용이하겠죠. 그래서 특히 채무가 과다한 상황,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추가로 부담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돼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 묵시적으로 변제 능력을 속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무가 감당되지 않을 때는 돌려막기를 하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회생이나 워크아웃 같은 구제 제도를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이 돌려막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더러 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면 수천만 원을 빌렸든 수억 원을 빌렸든 이 갚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죠. 민사로만 책임을 지면 되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 같은 도산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오히려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례와 관련해서 이 사기죄가 언제 성립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